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고 해야 할 일은 미루면서 SNS를 30분째 보고 있습니다. 운동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켜고 공부해야 하는데 자꾸 딴짓을 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이미 도파민에게 지배당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도파민에 지배당한 채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도파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도파민은 없애야 할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파민 디톡스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도파민을 줄이면 집중력이 올라가고 의지가 강해진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쥐의 뇌에서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 가지 선택지를 놓았죠. 하나는 눈앞에 있는 그냥 그런 맛의 평범한 사료를 놓고 다른 하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먹을 수 있는 더 맛있는 사료를 놨습니다. 도파민이 정상인 쥐는 귀찮아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 맛있는 사료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부족한 쥐는 더 맛있는 사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평범한 사료만 먹고 말았습니다. 노력할 의욕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현재 모습입니다. 운동하면 기분 좋아지고 공부하고 나면 뿌듯해지는 걸 알면서도 왜 안 하게 될까요? 도파민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일정량 저장돼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도파민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 도파민이 조금씩 소모됩니다. 처음에는 도파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작은 자극에도 도파민이 팡팡 터져 나옵니다. 방 청소를 해도 도파민이 나오고 책을 읽어도 도파민이 나오고 산책을 해도 도파민이 나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파민 창고가 점점 비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도파민 창고가 거의 비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도파민을 만들 수 있을까요? 레몬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살짝만 짜도 즙이 주르륵 나오지만 나중에는 있는 힘껏 쥐어짜야 마지막 한 바울이 나오죠. 도파민도 똑같습니다. 저장고가 거의 비었을 때는 강력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게임이고 숏폼 영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입니다. 이런 것들은 남은 도파민을 강제로 쥐어짜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곤할 때 뭘 하고 싶은가요? 운동을 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핸드폰 보고 싶은가요? 당연히 핸드폰입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바닥났을 때는 강력한 자극만이 마지막 도파민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게임을 키면 도파민 저장고가 가득 찬 상태에서 아주 강력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파민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게임을 4시간 하고 나면 도파민 저장고가 텅텅 비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뇌는 도파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지 않고 바로 공부를 4시간 했다면 공부는 게임보다 자극이 약하니까 도파민이 조금씩만 빠져나갑니다. 4시간 공부하고 나서도 도파민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게임을 하면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없애는 게 아니라 도파민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도파민 저장고가 가득 찬 상태에서 생산적인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게임, 소셜미디어 같은 강력한 자극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공부하거나 운동하거나 청소하거나 책을 읽으세요. 이렇게 하면 뇌는 약한 자극에서도 도파민을 충분히 방출합니다. 그리고 그 도파민이 행동을 강화시키죠. 청소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책을 읽었더니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도 그 행동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아침에 게임부터 하면 청소나 독서에서는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장고가 이미 텅텅 비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청소나 독서를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는 곳인데 도파민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많을수록 도파민에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불안할 때, 화가 날 때 여러분은 뭘 하고 싶은가요? 현실에서 도망가서 게임을 하고 싶고 술을 마시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도파민이 부정적인 감정을 꺼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나쁠 때 뇌는 자동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도파민을 방출하면 기분이 좋아지니 도파민이 나오는 걸 찾게 됩니다. 술과 게임에 빠져드는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잘 처리하면 도파민에 대한 저항력이 올라갑니다.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감정을 해소하면 도파민이 필요 없어집니다.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도파민 중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산책을 하는 겁니다.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핸드폰 없이 그냥 걷습니다. 걷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머릿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저절로 정리되기 시작하거든요. 화났던 일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불안했던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슬펐던 기억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이렇게 1시간씩 3번만 걸어도 도파민에 대한 저항력이 20%는 올라갑니다. 뇌에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데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걸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해마가 도파민 시스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동기부여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헬스장에 가서 똑같은 운동을 계속하면 지겹습니다. 해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거 해봤잖아. 별로 재미없었잖아. 그럼 동기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새로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크로스핏을 해볼까? 러닝을 해볼까? 해마가 흥분합니다. 새로운 것을 해볼 동기가 생깁니다. 게임 회사들이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똑같으면 사람들이 금방 질리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맵, 새로운 이벤트, 해마를 자극해서 계속 게임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공부가 지겹다면 공부 방법을 바꿔보세요. 혼자 하다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하다가 카페에서 해보고요. 책으로 하다가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세요. 운동이 힘들다면 종목을 바꿔보는 겁니다. 헬스장만 다녔다면 수영을 해보고요. 달리기만 했다면 자전거를 타보세요. 새로움을 추가하는 순간 뇌는 다시 흥미를 느낍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방식을 바꾸면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고통과 쾌락은 한 쌍입니다. 뇌에는 오피오이드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파민 시스템과 연결돼 있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게임을 할 때 상대를 이기면 얼마나 재미있나요? 그냥 그렇습니다. 반대로 엄청 어려운 게임에서 간신히 이기면 희열을 느끼고 큰 재미를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이 쾌락을 증폭시키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클수록 성취감도 큽니다. 고통 없는 쾌락은 시시한 거죠. 운동을 생각해보세요. 러닝머신을 달릴 때 처음엔 쉽습니다. 하지만 강도를 올릴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운동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상쾌하고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고통스러운 단계가 쾌락을 폭발시켰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운동을 대충대충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지 않게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고통을 피했기 때문에 쾌락도 적은 겁니다. 이게 바로 도파민 중독자들의 문제입니다. 게임하고 영상 보는 건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클릭만 하면 되니까요. 고통이 없으니까 쾌락도 얕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생산적인 활동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공부는 머리가 아프고, 운동은 몸이 아프고, 일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런데 바로 고통 때문에 나중에 쾌락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겁니다. 적당한 고통을 추가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 마지막을 일부러 더 힘들게 하고, 공부할 때 한계를 느낀 상태에서 10분 더 하고, 청소할 때 한 곳 더 하는 겁니다. 단,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고통이 너무 크면 뇌가 포기하거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수준의 적당한 고통을 주는 그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동기를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지 않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대신 다른 뇌 부위를 이용해서 도파민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들만 제대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도파민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도파민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SNS를 켜는 대신 잠깐만 멈추고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단 일주일만 지나도 집중력과 마음의 여유에서 변화를 느끼게 될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도파민을 둘러싼 선택은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끌려갈지, 주도할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